지난 시간에 경사면 문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도르래 문제를 공부합니다. 도르래 문제도 역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도르래 문제란 여기에 도르래가 이렇게 있으면 도르래 양쪽 끝에다 이렇게 물체를 연결한 것인데, 이때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물체마다 연결한다고 그랬죠. 이런 도르래 문제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대상 물체가 줄에 연결된 이 두 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줄도 대상 물체에 속할 수가 있는데, 줄의 질량이 0이면 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줄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단지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근데 질량을 무시할 수 없으면 줄에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지만 됩니다. 또 도르래도 마찬가지죠.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만약에 줄이 이동하면서 도르래도 같이 돌면 이때는 이 문제를 풀 때 도르래도 대상 물체에 포함시켜야지 됩니다. 그런데 도르래는 이제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데, 회전 운동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르래 운동은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가정하냐면, 줄과 도르래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그래서 줄이 지나다니더라도 도르래는 가만히 있다. 도르래 역할은 단지 줄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르래도 운동 방정식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과 함께 도르래도 움직이면, 돌면 도르래의 경우에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대상 물체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하는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물체의 가속도죠. 이때 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으면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물론 가속도의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건 우리가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아야지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르래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이 경우에는 지금 경사면도 하나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지상에 있는 물체는 항상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가 질량이 m1이고 오른쪽 거가 질량이 m2라고 한다면 중력은 항상 수직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m1g, m2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력,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줄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줄의 질량이 0이라면, 또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 양쪽 끝에 작용하는 장력은 같다. 지금 여기 도르래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양쪽 끝이, 이 도르래는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도르래도 같이 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줄이 도르래를 잡아다니는 힘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도르래는 그냥 무시했으니까 양쪽 장력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사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는 이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계산해서 이 힘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장력과 수직항력은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르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순서를 취하는 게 좋으냐, 우리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따로따로 적용한다. 물체마다 한 번씩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체마다 적용하기 위해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 넣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F는 ma의 F는 바로 그 힘을 다 합한 R자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죠. 그래서 기준계의 축방향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런 문제에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물체가 M1하고 M2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M1에 대해서 기준계를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준계 정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는 지금 M2가 M1보다 더 커서 지금 아래로 점점 더 빨리 내려온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사면 위쪽을 플러스 X,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 이렇게 정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이 M1에 대한 X축 방향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T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죠. T 빼기 마이너스 방향은 M1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는 M1A1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2에도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M2에도 또 이제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때 기준계는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X축 방향이 M2G 빼기 T는 M2A2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M1A1, M2A2 이렇게 쓴 건 이 두 개의 가속도가 뭐 꼭 같다고 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놓은 것인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가속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속도가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하는 것이 가속도가 목표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요 두 식을 더하기만 하면 요 모르는 t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a가 나오니까 두 식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a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기준계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M2의 기준계를 다르게 한번 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M1에 대한 기준계 정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식을 세웠으면 M2의 경우에는 아까는 내려오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M2에 대한 운동 방향식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T 빼기 M2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M2A2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이 두 개 생겼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요거 이 M1이 위로 올라가면 M2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줄의 길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요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요건 내려오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1을 A라고 놓으면 A2는 마이너스 A라고 넣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식과 2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A1하고 A2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야지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식은 M1A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M2A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장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식에서 2식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뺄 것 같으니까 빼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구한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구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가속도가 나왔다. 지금 여기서 뭘 이제 보여줬냐면 기준계의 방향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냥 순서만 맞게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과 도르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평면이 있는데 이 수평면은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통해서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도르래와 줄 사이도 마찰이 없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상자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2.45m를 이동한 후에 상자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M1과 바닥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은 여기 다 찾아놨죠. M1에 대해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하고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모두 작용합니까? 마찰력까지 작용하죠. 운동 마찰력. 그리고 M2에 대해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M1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와 M2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다고 하는 것까지 여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M1에 대한 기준계를 정해가지고 운동 방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움직이는 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M1의 X축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자,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T-F는 M1A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 방향, M1에 대한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N-M1G 이렇게 되겠죠. 는 N, 왜? Y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니까 0 이렇게 했습니다. 요식 왜 구하냐면 마찰력 구하려면 요거 수직 항력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마찰력을 구할 것 같으면, 이 F는 μK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것인데, 수직 항력은 여기서 M1G니까, 네, μ1 M1, μK M1G 이렇게 마찰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2에 대한 기준계를 이제 정해야 되겠습니다. M2에 대한 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운동 방정식은 아랫방향이 플러스니까 M2G 빼기 T는 M2A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수직항력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 M1에 대한 Y 성분 방정식은 이미 이용해 먹었으니까 빼고, 그러면 요 세 개가 이렇게 남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M1, M2 운동 마찰 개수, 그 다음에 간거리 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A1, A2 이렇게 놓은 게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A1은 A2는 A다 라고 하는 게 같으니까 그걸 대입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요 마찰력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1식과 4식을 더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M2G 빼기 μK M1G는 M1 더하기 M2A 이렇게 해가지고 A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걸 여기다 다 대입하면 가속도 나옵니다. 여기다 다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가속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니까 4.9 m/s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무엇을 이용해야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려면 지금까지 안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할지 우리가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가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x-x0 또는 그냥 x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처음에 초속도는 0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v0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v를 구하니까 여기 이걸 알고 여기서 어떤 식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t가 없는 요식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 바로 우리 v를 구하는 거니까 v는 루트 2ax라고 하는 걸 알고 요거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v는 2.45m를 간 다음에서의 속력은 4.9m/s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장력할 때 에투드 기계를 소개했었죠. 에투드 기계는 고정도르의 양쪽에다가 질력 매달아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M1과 M2를 매달아 놓고 지금 손으로 지금 M2가 더 커요. 근데 M1을 요거 바닥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M2의 높이는 요거 H입니다. 요 H도 주어졌어요. H가 얼마냐면 2m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요걸 놓았을 때 M2가 2분의 H만큼 내려왔을 때 무엇을 구하라? 속력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 전에 두 질량의 가속도도 구하고 줄의 장력도 구하고 그 다음에 M1과 M2의 높이가 같아진 순간 두 질량의 속력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H니까 바닥과의 높이가 2분의 H일 때 이때가 되겠죠. 자, 이때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 에투드 기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용한 힘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한 힘 찾으니까 뭡니까? 아랫방향으로 중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장력 이렇게 있으니까 M1G, M2G, 그 다음에 장력. 그리고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하고 지금 양쪽 장력이 같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M1에 적용할 기준계 정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때 운동 방정식은 요거 뭐 X축, Y축 정하지 않았어요. 축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T 빼기 M1G는 M1A. 요 가속도 두 개가 같다고 놨습니다. 줄의 길이가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식 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준계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를 어떤 걸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오는 게 플러스니까 이번에는 M2G 빼기 T 이렇게 되죠. 이게 M2A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우리 이제 자주 해봤으니까 알죠. 가만 봤더니 여기서 모르는 거는 가속도하고 장력하고 두 개인데 가속도를 구하려면 장력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더했더니 일식하고 이식을 더하면 우리 장력이 없어지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마이너스 M1G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M1 그 다음에 더하기 M1G 더하기 M2G죠. 이건 M1 더하기 M2A니까 A는 우리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지 되니까 여기다가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중부원 무엇인지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 하기 위해서 M1과 M2 주어지고 G는 9.8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여기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가속도는 얼마 나왔어요? 네, 1.96m/s 제곱 나온 거 A번에 답을 우리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력 구하라는 거죠. 장력 구하기 위해서는 일식과 이식이 있는데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속도 구했으니까 가속도를 대입하면 장력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요 식에서 앞에서 가속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식에다가 M2를 곱하고 이식에다가 M1을 곱하면 우변이 같죠? 그러면 좌변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식에다 M2 곱한 거하고 이식에다 M1 곱한 게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M2T 빼기 M1 M2G는 M1 M2G 빼기 M1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T로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 M1 더하기 M2T는 2 M1 M2G 이렇게 됐으니까 T가 뭐가 됐어요? 장력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를 구하려고 하면 줄의 장력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되겠어요?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되니까 2kg하고 3kg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더하기 3 해서 9.8 곱했더니 장력이 얼마 나왔습니까? 23.52 뉴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질량의 속력, 언제 속력입니까? 2분의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 질량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이용합니까? 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보면 먼저 구한 게 뭐 있었습니까? 가속도 구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네, y-y0는 2분의 h 간 거, 그거가 1m라는 거 주어졌죠. h가 원래 2m였는데 이제 절반이니까 1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속도가 무엇이었어요? V0는 0 이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주어지고 우리 적용할 거 가만 보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만 보니까 요것도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속력 구하면 요거 주어진 거 대입할 것 같으면 요거 이 속력 구했더니 V는 루트 2AX 다시 말하면 2AH 이렇게 2A Y-Y0 다시 말하면 2분의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96 가속도 곱하기 2분의 h에 해당하는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1.98m/s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힘을 다 구한 다음에 기준계 세운 다음에 각 기준계의 축별로 이제 뉴턴의 운동 방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할 때는 중계 뭐고 구할 게 뭔지만 확실하게 하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개였어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우리 골라낼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르래 문제도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6강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에 대한 게 이제 오늘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7강을 시작하는데 7강에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습니까?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 제일 쉬운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거 하겠습니까? 일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힘을 받는 운동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A가 얼마라는 거 구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F가 변하면 A도 변하죠. 이때 A가 변하는 걸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미분 방정식을 이제 직접 풀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F의 형태에 따라서는 그 미분 방식의 풀기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질 때는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복잡한데도 끙끙거리면서 풀기보다는 문제를 쉽게 만듭니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그 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물리 공부할 때 하나 좀 복잡한 게 뭐냐면 물리에서 무엇인지 물리량이 많은 거 요거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이 물리량들이 뭐 하려고 만든 것이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적어도 역학 부분에 관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이제 사람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자, 왜 그 물리량을 설계해 가지고 왜 그걸 도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물리를 공부하면 물리량 외우기도 좋고 물리 공부하기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제7강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물리량을 도입하느냐, 1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제7강의 제목은 1과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7강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